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방송국으로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성공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육성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액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글로벌 사업 활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애터미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제품 친환경 리뉴얼,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도입 등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이라는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유통업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 경영 및 착한 기부 정부 포상, 가족 친화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등 다수의 정부 포상 및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모유율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르를 비롯하여 성장기 어린이를 고려한 맞춤형 균주 배합은 물론 비타민 D, 아연을 한 번에 쑥쑥 크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애터미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펌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일시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일실상, NEP 인증, 특허 기술상 수상까지 화장품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 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 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연일 뜨거운 온도를 기록하고 있죠. 네. 최근에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사업의 열정의 온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보다 더 높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또 메인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업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메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일어나셔서 사원 제창 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시간은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네, 이분은 정말 외부에서 초청한 전문 강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제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분이 강의해 주셨던 꿀잠 락티움을 듣고 그것을 구매를 해서 아주 잘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으로 저희에게 제품의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제품 강의를 해주실 박승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품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글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잠자는 동안에도 피부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피부가 늙어만 갈 것이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안주영 부모님 이 얘기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워렌 버핏 이제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해서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가 죽을 때까지 늙어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께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PPT? 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입니다. 이게 법상 진짜 순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품 이름에 24K 골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앱솔루트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에는 진짜 순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피부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겨울에는 내 피부가 건조하니까 피부를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여름에는 내 피부가 유분기가 있어서 자꾸 이제 덥고 땀나고 하니까 땀도 나고 유분기도 나니까 피부가 뭔가 촉촉한 느낌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겨울에만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자외선에 지치고 우리 피부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일수록. 그리고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죠. 그러면 손상된 피부가 이 보습이 되는 게 아니라 수분기가 또 날아가면서 건조한 피부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땀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피부가 가장 건조함에 시달리는 계절이 그리고 피부에 있는 모든 수분이 날아가는 이런 이제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겨울에만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망가지고 밸런스가 깨진 피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는요. 우리가 낮 동안 무너져 있던 피부 장벽을 이제 보호해주고 손상된 피부를 다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피부에 이제 나이트 마스크 피부라고 하는 것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끈적거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고 자는 거잖아요. 잔여감이 많거나 흡수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이제 마스크를 발라놓고 잠에 드는데 잠든 게 끈적거리면서 내 베개부터 해서 움직일 때마다 온 이제 내 이불에 다 묻어 나온다라면 어떨까요? 너무 생각만 하기도 싫지 않은가요? 우리 나이트 마스크는 끈적거림이나 이런 이제 문제점이 되는 슬리밍 팩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라마틱한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피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가 약간 까만 조금 편이긴 한데요. 정말 우리 이브닝 케어를 저는 피로포 마스크까지 다 한 이후에 24K 골드 마스크를 바르고 자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거울 본 저한테 한 번씩 반하기도 해요. 제 피부에.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Absolute Selective All Might 코드라고 저희가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All Might 코드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소재에 있는 서머 스노플레이크 비닐줄기랑 식물 유래 EGF 성분, 그리고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그리고 루핀 단백질이라는 이 네 가지 성분이 전부 다 들어갔을 때만 올마이트 코드라고 써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리프팅 코드라고 하거나 혹은 주름 미백 코드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갔을 때만 올마이트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20대 이후에 우리 피부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20대에 내 피부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피부를 그대로 놔둔다면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누구보다 늙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다들 들어본 시트콤이죠? 정말 재밌게 봤던 저도 어릴 때 시트콤인데 그게 200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신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신구 선생님이 그 시대에 만 64세였대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만 61세거든요. 막 62세거든요. 만 62세신데 저는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신구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해요. 우리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 아버지의 40대를 어릴 때 생각하면 완전 할아버지였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바르고 있는 피부에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아무 화장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아무 화장품을 바르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3년, 약 20년 전에 사람들과 지금만 피부의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24K 골드 마스크를 알게 된 우리는 20년 뒤에 어떨까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40대일 때 이제 우리 고영경 팀장님도 그렇고 안준영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키에서 20대로 보는 게 아닌 한국 사람들 또한 저를 20대로 볼 수 있게끔 이 24K 골드와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캡슐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좋은 성분을 피부 속 장벽으로 넣어서 필요한 곳에 다크닝 피부나 주름 탄력이 저하된 필요한 곳에 곳곳이 성분이 꽂혀서 우리의 고민들의 피부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K 골드 나이트 코드에는 7600ppm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금이 600ppm이 들어가 있고요. 샤프란 워터와 힐링 루트라는 이제 소재가 7만 ppb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샤프란 워터랑 힐링 루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프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희가. 빨래할 때 쓰는 거, 향이 좋게 하는 거, 그런 이제 성분인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 코드, 이 코드는 리얼 순금이 들어가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K 골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미세 전류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전기 통했다 혹은 정전기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미세 전류가 돌고 있어서인데요. 이 금성분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류 흐름이 더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피부 안에 혈액순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고요. 우리 시너지 앰플의 2번 24K 골드 인퓨저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제품을 쓸 때 이 시너지 앰플을 쓸 때는 피부가 많이 무너졌을 때 급격하게 조금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와 함께 쓰는데요. 이 안에 있는 금 함량과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K 골드 인퓨저에는
10mg이거든요. 10ml에 이제 에너지 앰플 골드보다 5배 함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프란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빨래에 쓰는 샤프란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향만 따온 거고, 샤프란 향을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나온 이제 샤프란 향이고, 이거는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에는 들어가 있는 샤프란 워터는 진짜 이 샤프란에서 샤프란이라는 그 식물에서 암술이라고 하죠. 그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떼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감소되고,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근깨 이런 것들이 멜라닌 색소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이제 감소가 되고, 홍반, 우리가 쉽게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홍반들이 감소되고 피부 미백과 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프란 향을 나이트 마스크를 발랐을 때 이 향이 우리 수면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개선에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힐링 루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아시와간다라는 이제 원터 체리 뿌리인데요. 루트가 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이다. 그래서 피부 건강, 깊숙한 곳에서 우리 튼튼하게 이 이제 장벽들을 무너진 장벽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피부 속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개선해 주는 멜라닌 색소 감소나 이런 이제 피부 속의 문제를 개선해 주는 거라면, 이 힐링 루트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전체적인 외적인 피부를 탄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분자 뱅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24K 골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옆에 보시면 수분 보습 성분, 그리고 액티브 성분, 그리고 금박 성분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이 고분자라는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을 만들어서 이 안에 쏙쏙이 넣어서 우리 피부 안쪽까지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필요한 곳에 한 번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자면서도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면서도 피부는 날아가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기가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죠. 그러면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틀고 우리가 자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들이 계속 뺏기는데, 이 골드나이트 마스크를 바르면 우리 속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이 뺏기지 않고 그 수분까지 다 꽉 잡아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결 개선율이 741%라고 합니다. 수면을 포함해서 12시간 후에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피부결 개선율이 741%, 피부 밝기 개선율이 469%, 그리고 눈가 주름 개선율이 103%, 안면 리프팅 개선율이 105%, 그리고 피부 친밀도 개선율이 117%, 그리고 피부 보습 개선율이 106%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방어, 개선, 피부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임상 실험에도 손상된 피부가 다시 3일 이후에 올라오는 게 144% 정도가 피부가 보호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상 실험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주고 써보고 느낀 점 설문조사를 받은 건데요. 볼 리프팅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95%, 피부의 밀도가 개선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86%, 피부 보습이 개선된 게 95%,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 같다는 100%,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 개선된 것도 90%, 피부가 촉촉해진 것도 95%,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을 웃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써본 사람 중 10명 중 9명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재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매번 새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안에 리필 용기만 구매하셔서 딸깍 돌려서 다시 바꿔 끼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살 때마다 그 돈을 똑같이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구매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리필용 제품만 사서 다시 바꿔 끼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건조한 사람은, 피부가 조금 건조한 사람들은 스킨케어 로션까지 크림까지 다 바르신 이후에 크림 마스크를 바르시면 되고요.
나는 피부가 조금 지성인 피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토너 정도만 바르신 이후에 위에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를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사용에는 사용하기 한 15분, 20분 전쯤에 냉장고에 살짝 넣었다가 쓰시면 좋고,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조금 얼굴이 너무 뜨겁다, 오늘 햇볕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렉스 사용법이라고 있어요. 플렉스 사용법, 우리 플렉스 하면 흔히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의 지쳐있는 피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자인데요.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가 아닌 24K 골드 마스크로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피부 위에 두툼하게 발라준 이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놔뒀다가 얼굴 물로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시오프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날이 있거나 할 때는 아침에 이렇게 24K 골드 마스크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툼하게 발라서 흡수시켜준 이후에 씻고 나서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훨씬 더 잘 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확 밝아진 느낌이 나서 중요한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나의 피부를 위해서 한번 플렉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저렴한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첫 번째는 토니모리에 있는 슈퍼 인텐스 골드 24K 진생 스네일 크림 50ml짜리는요. 금액은 3만 원입니다. 근데 금이 30ppm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크리스찬 D는 14,000원인데 금이 1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1ppm만 넣어놓고 이거는 골드 나이트 마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언스 크림 같은 경우는 금이 20ppm 그리고 55,000원.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금이 50ppm이고요. 저거는 두 개 가격이라서 한 개 가격으로 따지면 약 4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저렴한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첫 번째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아메이는 금이 얼마 나와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화장품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정도는 아시죠? 화장품에 처음부터 쭉 적혀져 있는 게 무슨 순서인지, 화장품 성분에 들어가 있는 함량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장품들이 제일 처음에 정제수라고 많이 표기가 됐어요. 우리 아메이 제품은 맨 끝에 금 딱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분 중에 제일 작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150ppm이 들어가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2.97ppm이 들어가 있는데 69만 4천 원, 최저가 69만 4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K 골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금이 600ppm이 들어가 있는데 33,8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저도 조금 부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정도, 화장품도 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부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저 사람들 다 호구 잡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돈은 돈대로 내지만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있는 제품을 비싸고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터미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가성비가 아니라 정말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피부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피부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써보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저의 드라마틱한 피부 변화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제품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요, 저희 기초 사업 설명 시간인데요. 네, 이분은 지금 애터미가 주목하고 있는, 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네, 임페리얼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분의 뒤만, 네, 따라간다면 반드시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해주실 안준영 스타마스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 하는 남자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센터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많이 가고 우리 서면센터에도 가서 강의를 듣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 센터가 굉장히 애터미에서 주목하는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왜 그러냐고 하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백만갑이다 뭐다 이렇게 회장님이 막 들고 일어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경제 분야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안정기. 어느 정도에는 성장 곡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성장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는데 글로벌로 나가면 지금 성장기예요. 성장기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기, 많은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기용 사장님 비결이 뭘까요? 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잠을 자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비결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활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잠을 거의 요즘에는 4시, 5시에 자요. 예전 처음에 그렇게 잘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글로벌 사람들이 밤에 이제 4시, 5시는 그 사람들 10시, 11시니까 제일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패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까지 4시, 5시까지 안 자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잠을 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4시, 5시까지 소통을 하고 또 아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 메인데이도 있고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센터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1등으로 출근을 합니다. 센터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1등으로 출근을 하고 잠도 제일 늦게 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루 패턴이 19시간을 19시간을 깨어 있고 5시간을 자는데 이 19시간 동안 애터미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4월 달쯤에 결단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창업을 하지 않을 테다라고 하고 창업을 멈췄습니다. 기존 가맹점만 관리하고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해보겠지만 이 집중 몰입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우리 회장님 그러시잖아요. 이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진짜 직장 다니듯이 한번 애터미를 한번 해보세요. 직장 다니듯이 그냥 부업으로 하루 1시간 하시지 말고 하루 8시간을 직장 다니듯이 한번 해보세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하루에 19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애터미를 하는데 하루 1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하루 1시간 애터미 하는 사람보다 19배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쟤들은 왜 저렇게 빨리 달려나가지? 왜 저렇게 빠르게 하지? 왜 저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집중 몰입을 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파트너들, 사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침에 보면 눈이 땡땡 불어서 와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전부 다. 모두 다 함께 재심합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하고 19시간을 깨어서 애터미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서 여기에 비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스스로가 하게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애터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띄워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리크루팅을 잘 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애터미 사업이
리크루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그 8시간 동안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 8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에 가 있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센터에 와서 그냥 책 보고 앉아 있는 거, 뭐 애터미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현장에서 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가 명단 작성, 그다음에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이 부분이 리크루팅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리크루팅을 제일 잘하는 방법 뭘까요? 우리 한진 사장님. 계속 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답이. 리크루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내가 소개하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럼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내가 이미 성공자의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공에 대한 명확한 꿈을 생생하게 꾸고 있어야 보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와, 이 사람은 애터미는 못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은 이때까지 들어왔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에 빛이 나는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와, 뭐지 저 사람?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근데 내가 쭈삣쭈삣 나는 뭔지도 몰라요. 생생한 꿈도 없어. 애터미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간절함의 크기가 리크루팅 성공 확률을 높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쓰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쓰셨죠?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가 저도 인생 시나리오 석세스 끝나고 오면은 바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지난달 인생 시나리오와 이번 달 인생 시나리오가 쓸 때마다 달라져요. 그런 거 느끼시죠? 쓸 때마다 달라지는 거. 매달 꿈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그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지금 한 중반쯤 지났을 때 계획이 또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온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1년에 한 번 딱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꿈을 업데이트하면서 확신의 크기, 간절함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리크루팅의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할 것 같나요? 이 두 사람 중에.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리크루팅 하러 갈 때 왜? 100만 갈 때도 마찬가지. 불안하거든요. 거절당할까 봐. 불안하거든. 그런 마음이시죠? 지금도 사람들한테 가면 그런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꾸준하면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그냥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냥 거절받으러 간다. 나는 거절받으러 간다. 하지만 나는 내게 너무 좋은데 네가 이걸 못 알아보면 불쌍한 거는 바로 당신이지 내가 아니다.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류은희 사장님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작성을 잘해주셨어요. 100만 갔다 오셔가지고 느낀 그 본인 느낀 마음을 이렇게 써주셨던데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전달할 때 거절받을까 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면 다 그 사람 거절해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거절하든지 말든지 막 한번 뽑아버리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라도 가고 나면은 여운이 남거든요. 그럼 다음에 오면 또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확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 백만갑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백만갑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백만갑을 갔는데 그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다른 센터에서 백만갑을 오겠습니까? 우리 명지에만 해도 애터미 센터가 3개나 있는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백만갑을 막 할 때는 가입을 못 시키다가 우리 센터에 어떤 분이 갔을 때 딱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이 자신감의 차이인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다 똑같은데 어느 누가 가면은 거절하고 어느 누가 가면은
가입을 해주고 사업자로 변하는. 그래서 와, 저 사람 내가 갈 땐 가입 안 해주던데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그런 결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컨택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미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살짝 프레임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리크루팅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 알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여러분들이 뭐 3년 한 사람이랑 1년 한 사람이랑 지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다 알고 나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또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나가자라는 거. 자, 인간관계론. 우리 데일 카네기가 쓰신 인간관계론. 저는 이 인간관계론을 읽은 지 한 1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하고 한 2년 동안 인간관계론을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았겠죠? 부부싸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마냥 인간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깎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성인군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 인간관계론, 이 인간관계론은 읽지 않으면 임페리얼 못 가고, 읽으면 임페리얼 간다고 저는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조직이 뭐 우리 임페리얼 가신 분들 저 위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 조직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 매일매일 사건이 터집니다. 매일매일 사건이 터져요. 왜? 여기 불 꺼놓으면 여기서 사건 터지고 여기 불 꺼놓으면 여기서 사건 터지고 근데 우리 스폰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집안은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다. 근데 안 되는 집안은 사건 사고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그 속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라인, 그리고 깨지는 라인들은 다 이 인간관계 때문에 시스템 애터미가 잘못돼서 뭐가 깨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이의 그런 관계, 뭐 도전을 하면서 금전적인 관계라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먼저 직급을 가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관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불을 끄러 다닌다 했잖아요. 소방관. 우리는 소방관이에요. 리더들은 소방관입니다. 불을 끌 때 어떻게 꺼야 될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 인간관계론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론 안에. 파짚고 들어가 보면, 뭐 누가 잘못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삼자 대면을 앉아가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론 안에 보면 정말 조화롭게 풀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인간관계론을 읽고 네트워크 사업, 애터미 사업은 태어날 때부터 바이너리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갈등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을 꼭 읽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도 소서클 가신다고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 소서클을 가셔갖고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차에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 본사에서 하는 본사 세미나를 정말 하는 못 듣겠죠. 우리 부업자분들은 전부 다 못 듣습니다. 전부 다 못 듣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꼭 이 세미나만큼은 준수해야 되겠다는 그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업자분들은 모든 세미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업자분들은. 부업자분들은 본인이 진짜 지킬 수 있는 세미나 한두 개 정도를 딱 지켜나가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온라인으로만 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세미나 안 갑니다라고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언이었죠. 근데 시스템 빌더들이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스템 빌더들이
참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요만큼밖에 몰라요. 요만큼. 왜냐면은 전 세계 무한한 가치, 그런 무한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FC 마찬가지. 국내에서는 할 수 있어요. FC 스마트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그 리크루팅 시트 구글 설문으로 바꾸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는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회사에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에 있는 시스템 안에 시스템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 글로벌 사업 해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가 스터키에 다녀와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불꽃을 튀겼냐면요. 석세스로 다 초대했어요. 전부 다. 석세스에 거의 리더들 한 6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석세스에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직급을 다 달성을 하려고 거의 직급 다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직급을 달성하셨는데 석세스에 오신 분들은 거기서 비전을 얻고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라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라도 여기 먼저 가서 석세스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그 나의 예비 파트너들을 초대를 한 명씩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회사의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 센터에서 하는 센터 시스템. 회사에서 우리 센터를 공식 센터로 인증을 했잖아요. 센터 교육수당을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할 일은 정말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많은 그런 보상보다 내가 할 일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나머지는 다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얻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너무 뛰어나요. 저도 그랬었잖아요. 내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둬요.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끔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더 넓은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면 안 돼요. 안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터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갖다 붙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크루팅의 방향성은 이제 소비자들을 만들로 요즘에 저희가 그 오토 판매사의 방향성으로 가면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파트너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세일즈 마스터는 이름 그대로 판매를 완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내 소비 매출로 인해서 세일즈를 마스터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소비자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자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기용사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러니까 내 좌측의 주자 2명, 우측의 주자 2명을 찾는 방향,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방향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고, 함께 성공할 리더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순서. 처음에는 소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네, 바로 사업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들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오토 소비자로 거듭납니다. 근데 이 오토 소비자로 빠르게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제품, 오늘 우리 우리 리더 2분이 소비자 4분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아, 리더 3분이 모시고 갔구나. 소비자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아마 소소클에서 제품에 대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그 제품을 평생 사용할 겁니다. 평생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제품을 하나 써보게끔 해드리고 아무
아무리 내가 좋게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브랜드 가치라거나 들리는 소문, 그리고 본인들이 찾아보는 걸 더 많이 믿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아마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그 제품을 평생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토 소비자가 됐어요. 오토 소비자가 된 분들은 제품이 너무너무 좋네. 제품이 진짜로 좋네. 이 제품을 평생 써야 되겠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평생 쓸 제품 내가 사업자도 될 수 있겠네. 그 세미나장에 초대를 하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안 할 수 없게끔, 안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세미나 안에서.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된 사람들이 판매사 도전을 합니다. 판매사 도전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처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소비자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럼 판매사 과정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진행하다 보면은 판매사가 되고, 또 이 판매사 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절과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거를 치유해 주는 것이 또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그 판매사 활동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서 드디어 오토 판매사가 되는, 이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 중에 세미나 참석 안 하시는 분 봤어요? 없어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우리 그 온라인 팀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 운영을 했을 때 우리 팀이 참 유입은 많은데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갔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세미나 없이는 성공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자, 여러분들은 100명의 소비자와 1명의 리더 사업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한진 사장님. 1명의 리더 사업자. 그렇죠. 100명의 소비자보다는 또 1명의 리더 사업자를 찾아내는. 근데 이 1명의 리더 사업자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 1명의 리더 사업자는 100명의 소비자를 만나야 찾아져요. 결국에.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게 결국에는 1명의 리더 사업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를 만나는 게 리더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미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석이에요, 자석. 세미나라는 이 공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내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자력을 잃어버려요. 소비자들 아무리 갖다 붙여도 소비자들은 안 옵니다. 안 달라붙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엄청 강한 자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변의 소비자들을 잡아당깁니다.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잡아당겨진 이 소비자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이 오토 소비자들도 되고, 오토 판매사도 되고, 사업자도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세미나 초대가 답이다라는 거.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애터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세미나만 참여하면 됩니다. 이 말을 예전에는 무슨 세미나를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애터미 성공합니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하는데 결국에는 원리 자체가 이런 원리인 거예요. 이 세미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소비자를 갖다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전 세계의 멤버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내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세미나 참여를 내가 방향성이죠. 리크루팅을 잘하는 방법, 세미나 초대하는 거. 그러면은 이 세미나까지 초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또 가장 어렵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세미나 초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초대해야 되나? 우리 온라인 도구는 제가 3년 전에 FC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막 이렇게 막 개발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막 메타가 개발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3년 전에도 뭐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똑같이 사용을 했고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글 사용하고
구글 사용하고 조금 개발된 것 같으면은 뭐 이미지 만드는 도구, 이미지 만드는 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계속 바뀌잖아요. 사회적 SNS에 대한 툴들은 계속 바뀌는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부스터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컨택 기회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컨택하고 뭘로 컨택하죠 우리? 인스타로 컨택하잖아요. 그리고 헬로톡 같은 거 그런 걸로 컨택하고 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 브랜드를 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우리 설문 시트를 바꾸면 제가 설문 시트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FC를 안 쓰고 FC는 제가 만든 앱이잖아요. 제 브랜드예요. 제 브랜드인데 개개인의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브랜드가. 그 개개인의 브랜드대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앞으로는 개인 브랜드 세상입니다. 개개인의 브랜드를 살려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수정을 하면서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변화를 할 거고요. 이런 온라인 컨택에 있는 온라인 컨택은 여러분들이 감가시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온라인을 내려놓고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이 더 잘 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택은 하잖아요. 컨택은 하는데 그 컨택한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관리하는 방법,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을 온라인으로 끝내지 말고 온라인으로 컨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한다면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할 수 있는 무한복제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장착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전 세계로.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 이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 가족 컨택, 가족 컨택. 가족 컨택이 근데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 아직도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망할까 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반대를 많이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백만갑 활동. 이 백만갑 활동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백만갑 그 예전에 하던 그 챌린지도 지금 안 하고 우리 팀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뭐 따로 이렇게 백만갑 활동을 막 합시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백만갑 활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해야 돼요. 백만갑 활동. 저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백만갑 시켜요. 왜? 안 되는 거 제가 시킬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단계별로 여러분 단계별로 해야 되는 활동들은 다릅니다. 직급별로 그리고 조직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이렇게 그 해야 되는 활동들은 다른데 제가 이 백만갑 활동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글로벌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기 위해서 백만갑 활동은 계속돼요. 백만갑 활동은 우리 센터에서도 매일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고 우리 오늘 오신 분도 또 한진사님도 지금 백만갑 옷 입고 나오셨는데 백만갑 활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져 나가야 될 활동입니다. 그렇게 백만갑 활동을 통해서 매출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판매사에도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온라인 부스터 달고 글로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만갑 활동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요. 안 해봤던 사람들은 온라인을 해도 온라인에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성장이 느린 과정, 시행착오를 또 겪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만갑 활동을 오늘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오프라인 아까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더라고요. 백만갑 활동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이 사업을 라인을 전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끼잖아요.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자, 한 번 딱 가가지고 한 번 갔다가 거절 비슷한 걸 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못 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다음 가면 더 큰 심한 거절을 받을까 봐. 근데 어때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안 그렇죠.
밖에 나가면 애터미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전에 막 소금 던지고 딱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애터미라는 회사가 얼마나 착하게 사업을 해왔고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백만 갑하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나가면 느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내가 나가서 이 질문하면 어떡하지? 백만 갑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을 잘 상대하지 못한다. 나는 사람을 잘 상대하지 못한다. 뭐 그런 분들 많죠. 대인기피증. 저도 막 그냥 마냥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게 즐겁고 영업이 즐겁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좀 극소심형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나갈 때마다 나는 실패했어. 그러면 나가봤자지. 나는 계속 또 실패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맞죠? 난 실패를 많이 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 솔루션이 뭘까요?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이 공유하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사람들 만나는 데 쓰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데 쓰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 19시간 일하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사람들한테 뭐 컨택하는데 19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권유하고, 더 많이 부딪혀보고, 더 많이 거절도 당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왜 알리기를 주저하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다시 말하면 또 부끄러운 이유는 꿈이 작기 때문에. 내 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스폰서가 100만 원 나가자 하면은 본인 때문에 본인한테 생각해 100만 원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너무 귀찮은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올림픽 하잖아요. 저 올림픽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올림픽 하고 있는지 올림픽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도 그렇죠. 집에 가면 올림픽 저거 양궁하고 있으면 저거 결승전만 보고 해야 되는데 결승전 보고 다음 배드민턴까지 다 보고 잡니다. 사람들 귀찮아서 그런 거죠. 자, 내가 잘 몰라요,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저하죠. 그 다음에, 애터미에서 성공은 하고 싶은데, 리크루팅 되면 어떡하지? 리크루팅 되면 어떡하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딱 이것도 다 귀찮음이죠, 귀찮음. 그리고 내가 과연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성공했지만 나는 아닐 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뭐만 하면 다 실패하는데 애터미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자, 그다음에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대요. 우리가 억지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게 아까 인간관계론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론이 뭐냐면 우리 막 사람들한테 애터미가 우리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많아요. 직장도 아닌데 네가 뭔데 내한테 그렇게 스폰서 뭔데 내한테 명령을 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뭔가 가압을 받고 압박을 받을 때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잖아요. 그건 또 왜일까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뭔가 잘 살려고 멋진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스폰서 억지로 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스폰서가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스폰서가 시키니까 그다음에 파트너한테 내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해야 된다. 경쟁심으로 다른 아이는 잘하는데 내가 저 친구보단 잘해야지. 터키에 정말 심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여자들 이 질투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다른 그룹에 가서 인사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다 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 그룹에 와서는 인사 똑같이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터키 방문하면 다 방문 못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데. 그럼 이제 걱정이에요, 이제. 파트너들이 많아졌는데, 와, 여기 찍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면 어떡하지? 질투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경쟁심. 그래서 억지로 하는 권유는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시키면 안 돼요. 뭐 하세요 시키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먼저 앞으로 갈 테니까 따라올 사람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서 먼저 부딪혀 볼 테니까,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파트너들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또 솔루션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문제, 스폰서들이 시켜서 못하겠고 뭐도 못하겠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내가 더 많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만나고 권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인간관계를 더 많이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자, 권유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권유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거절 많이 당하시죠? 갈 때마다 거절 당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거절 당하고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그런 잦은 거절 때문에 이번에 또 가면 또 거절하겠지, 저 사람. 또 거절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멘탈이 여성문화전환에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겠네. 라는 그런 결론. 그 다음에 거절당하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요. 내가 지금 200만 원 벌라고, 200만 원이 아니죠.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 내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 벌라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제품 들고 제품 사가지고 하루에 10사람, 20사람을 만나도 비비크림 하나밖에 안 사주는데 이 비비크림 하나 10,000원 얼마짜리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언제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한 기억들. 막 손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에타미 하세요 했는데 지금 바쁘니까 나가세요. 망신 주잖아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들어왔더니 스폰서가 오늘 뭐 했어요? 매출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와, 멘탈이 무너집니다. 진짜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들도 너무 우리 부지기수로 듣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더 많이 권유하면 돼요. 하나도 안 아파요. 계속 권유하고 상처받고 스폰서 뭐 위에서 뭐라 하면 뭐 어때요? 내 패턴대로 내가 가는데. 그래요. 내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따 대놓고 나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되면 또 피가 터지는 거예요. 스폰서가 그러든 말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나의 내공을 쌓아 나가는 것이 리크루팅을 내 마음을 다져 나가는 그런 성공 법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알리기를 더 많이 할수록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날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 페임에 대한 성분을 몰랐어요. 근데 더 페임을 써본 사람들이 그 더 페임에 대한 성분 그 안에 원료가 뭐가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버무리 가지고 그 사람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와가지고 더 페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터키 사람들이요. 요즘에 제가 터키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일반화된 내용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 사람들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터키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제품을 못 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본인이 결론 내버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한두 명 만났는데 이거 비싸서 안 돼. 두 명한테 딱 전달했는데 이거 비싸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 포기했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 매출?
자기 월급 절반 털어서도 제품을 사려고 사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사람들도 많고, 터키에 부자 많아요. 제품 그냥 이 명품보다 싸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인구가 8,800명인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한민국도. 애터미 다 다단계라고 선입견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갈 때. 컨택하러 나갈 때. 다단계 내가 거절받을까 봐. 거절받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단계라고 얘기했겠지. 그런 경험이 2번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그 3번째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사람을 알고 배우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파트너들 정말 이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베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져요. 제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거 딱 한 가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현재 사장님. 단 한 명의 적도 두지 말자라는 거. 단 한 명의 적도 두지 말자라는 거. 우리 터키 사업 하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완전 사이코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이코 같은 사람들 있어요. 막 온 그룹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칼을 들이밀어요. 그렇게 하지 마. 칼을 들이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온갖 우리 FC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다 내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적도 너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가서 우리 욕만은 안 할 수 있도록 내 때문에 나갔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룹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는 거. 내 조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서 조직은 깨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 기용 사장님 아침에 이 책 읽고 있던데 그쵸? 10배의 법칙. 이제 내일부터 100만 갑을 나가려고 하시던데 우리 10배의 법칙. 나는 젊은 시절에 10개 일을 하면 9개는 실패를 했대요. 실패. 그래서 일하는 양을 10배로 늘렸다. 저도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전에 강의에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패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었죠. FC는 계속 성공 궤도만 올랐을까요, 우리? FC 처음 제가 온라인 창업했을 때, 온라인으로 앱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오면서 성공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죠. 스타마스터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사람들한테 모욕도 당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람들도 잃어도 보고 얻어도 보고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의 99%는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99%는 얻어 터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패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실패할 생각을 계속하면서 일을 해야 나는 실패하러 나갈 거다. 실패할 생각을 계속해야 결국에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다음에 오늘 또 이 책 읽더라고 보니까 2번째로 읽은 책이 질문이 답이다. 자, 이 메뉴에 보면 법칙 1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법칙 2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법칙 3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법칙 4번 평균의 법칙을 이용해라. 평균의 법칙은 한 사람 만나서 평균의 법칙이 나올까요, 나한테? 나만의 평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평균을 가지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만났을 때 내가 100명을 만났는데 한 10명 정도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거기서 한 3, 4명이 가입을 해주더라 라는 100만 값 나갔을 때 그런 딱 공식이 나오잖아요. 자기만의 공식. 맞아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왜냐하면은 평균이란 게 있거든요. 우리 선거할 때도 이 평균의 법칙이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리서치 하던가요? 보면 1000명으로 해요. 1000명으로. 근데 희한하게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응? 전 국민이 투표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게. 그게 확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도 그대로 접목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법칙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한국률의 법칙입니다.
황금률의 법칙.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못 깨요. 한 7, 8명 만나고 와가지고 이 사업 안 되는 거네라고 얘기를 해. 100명도 안 만나봤으면서 1000명도 안 만나봤으면서 1000명 만나본 사람은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1000명 만나니까 한 20명 정도가 내 파트너가 되고 소비자가 됐네. 그럼 나는 이 기간 안에 3000명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목표치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잘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오류, 그리고, 그게 뭐냐면, 딱 저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료 잘 안 들고 나가요. 설명 자료 잘 안 들고 나가요. 막 브로셔 들고 나가가지고 딱 사람 만져갖고 앉았을 때 쫙 펼쳐가지고 설명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업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태도가 전부예요. 태도가 전부. 내 옷 매무새부터 항상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 아침에 다 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다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날지,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반바지 추리닝 바람에 오늘은 진짜 내가 가볍게 나왔는데, 와,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내 앞에 지나가면은 나는 그 사람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정장을 입고 있었다면, 넥타이를 딱 메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기는 거. 그래서 내 태도를 항상 이 정장 차림,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정장 차림으로 저는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저만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셀링, 제가 이 내추럴 셀링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 유산화 출신 분들. 내추럴 셀링 이 강의를 150만 원을 주고 들었어요. 150만 원, 1박 2일에. 내용이 뭐냐면, 다 이 질문으로 시작한 주제, 질문이 답이다. 내추럴 셀링이 뭐냐면, 무조건 질문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1대1 미팅을 하잖아요. 1대1 미팅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성공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도구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도구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솔루션이 된다면 나는 이 리크루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얻어내려면 자료 패가지고 먼저 설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한단계 무한누적부터 시작해요? 가입비 유지비 없는 것부터 시작해? 제품 해모임부터 시작해요?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사람의 경제 형편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주 계획은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 머릿속에 착착착착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서 프린트가 쫙 나와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처방전 찍찍찍찍찍 처방전이 딱 나와가지고 요것만 딱 제시해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네. 나는 그 솔루션이 질문에서 오는 겁니다. 질문에서. 그래서 우리 100만갑 나갔을 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애터미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애터미는요, 어떤 회사냐면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리크루팅 하나도 못해요. 100만갑 나갔을 때 질문부터 하잖아요.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나요? 질문부터 하잖아요. 질문부터.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 호일러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사업을 내가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잖아. 내 파트너를 도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 파트너를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를 도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은? 스폰서잖아요, 스폰서. 그러면 우리는 스폰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폰서를 활용하는 그 방법을 이 호일러라는 사람이, 하버드 경영대학교 호일러라는 사람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정보 전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3자. 너무나 전문적인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고 나의 장점은 인맥이 많은 것뿐이야. 아니면 나의 장점은 이렇게 사람을 어디 갖다 앉히는 거. 그런 것뿐이야. 아까 갖다 앉히는 방법은 얘기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그럼 그 솔루션 나왔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부탁하면 되겠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스폰서님한테. 그 방법을 이 호일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A는 스폰서님이에요. A는 스폰서님이고 B는 브릿지 납니다. 연결, 스폰서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예요. 근데 이 가망 사업자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가망 사업자들을 포커스로 맞춰야 되냐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사람들 그 사람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일이 어디서 터져요? 일이? 제 리크루팅 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 망한 가맹점 점주님. 망한 가맹점 점주님이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가가지고 애터미 해보실래요? 라고 그 사람은 용기를 낸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저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용기 못 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가망 사업자를 만나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스폰서님께 붙이는 겁니다. 내 스폰서님께 붙이는 겁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누구한테 맨 처음에 붙였을까요? 이도구 임페리얼님한테 붙였어요. 이도구 임페리얼님한테 서울까지 올려 보내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따라오셔가지고 거기서 보일러의 법칙을 하셨어요. 그때 이도구 임페리얼님 옆에 앉혀가지고 너무 엄청난 저는 그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사실은 애터미에서 뭐 돈 잘 버는 사람 정도? 가기 전에 이분만 알면 진짜 당신은 애텀에서 그분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월 1억 넘게 버는 사람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분에 대한 그런 모든 기대감을 이 사람한테 다 알려줍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란 거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요. 만나서 상담이 시작되는 거죠. 상담이 시작되는데 자 어떻게 시작되냐? 처음에 사전 프로모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를 이도구 임페리얼님한테 모시고 갔던 분이 뭐 임페리얼인데 돈 잘 벌고 지금 놀고 있어 그냥 가서 한번 만나봐.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해서 저를 보냈다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진짜 시간 내기 어려운 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셨고 사전 프로모션을 너무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때 완전 제 그 사진 보면은 정장 제대로 빼입고 딱 옷매무새 갖추고 정말 예의 바르게 가서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정말 귀담아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스폰서 진짜 우리 내보다 조금 더 일찍 한 사람인데 이제 지금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시간이 남는데 니 꼭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개하는 사람 보고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라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 많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인데 시간이 지금 정말 내기 힘든 분인데 이렇게 앉혀서 그렇게 사전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근데 만났어요. 만나는 자리에 가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추럴 셀링 강의에서 배웠던 강의인데 여러분 그 커피숍에 가면 벽을 등지는 자리가 있고 벽을 쳐다보는 자리가 있어요. 벽을 쳐다보는 자리. 그러면 이 커스터머를 어디에 앉혀야 될까요? 응? 벽을 등지는 자리에 앉혀야 될까요? 벽을 쳐다보는 자리에 앉혀야 될까요? 벽을 쳐다보는 자리에 앉혀야 돼요. 왜 그러냐? 벽을 등지는 자리에 앉히다 보면 이제 스폰서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우리 센터에 비밀의 방이라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저만 쳐다볼 수 있도록 이쪽에 앉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잘 모르셨죠? 이쪽에 앉아서 저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반대편에 앉힙니다. 그게 이런 호일러의 법칙 교육에서 온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커피숍 자리를 갈 때도, 자리에 앉을 때도 그냥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딱딱딱 보고 제일 안산만한 쪽을 쳐다볼 수 있도록 고객을 앉히는 거예요. 그게 영업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시작됐어요. 상담이 시작됐는데 스폰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한테 진짜 애터미 뭐 질문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질문을 스폰서가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막 끼어들어가고 스폰서도 얘기를 하려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폰서 왜 불렀어? 이 사람. 훨씬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영업은 실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지 꺼내고요. 옆에 앉아서 스폰서님 얘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스폰서가 뭘 할지 다 알잖아. 우리는 벌써 다 뭐 수백 번도 더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옆에서 적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같이 적습니다. 희한하게도 같이 적어요. 같이 적는데 그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카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터키 가서도 제가 그런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다른 데 가 있으라고 제가 상담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스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전화 받고 옆에서 카톡하고 제가 말하는데 한 개도 옆에서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상담이 안 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때문에 집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브릿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긍정과 동의를 표하는 몸짓과 태도.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가 정말 이렇게 본인은 막 열에 차고 얘기를 하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폰서는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럴 때는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막 말을 끼어들면 안 되지만 진짜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하지 말고 A한테 질문해서 C가 듣게 한다. 이 얘기를 대화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스폰서님이 혹은 우리 파트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 파트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거를 스폰서님은 그걸 놓쳐버렸는데 그거를 내가 훅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쫙 가다가 반대길로 새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를 이 사람한테 스폰서를 알려주고 싶은데 스폰서가 놓쳤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담 다 끝나고 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스폰서님이 가든 말든 이렇게 또 감사 인사도 하지 않고 뭐 당연히 우리 스폰서님이니까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내가 행동해 버리면 우리 파트너도 이 스폰서를 참게 보더라.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파트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도 그렇게 깍듯하게 끝까지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면 우리 파트너도 가망 사업자, 우리 C도 커스터머도 거기에 맞는 그런 반응을 할 것이고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호일러의 법칙 들어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업 활동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동산 최근에 우리 그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 부동산 이렇게 건물을 상가 임대 내려고 저희한테 브리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호일러 배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건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전화 받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배웠잖아요. 배우신 분들은 배운 것
활용을 해야죠. 스폰서님들을 활용을 할 때 꼭 그 점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오늘 우리 이 리크루팅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간 게 너무 많죠. 짧은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 리크루팅을 잘하는 노하우가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되돌려 보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오일러 법칙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스폰서한테 붙여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호일러 법칙도 한번 해보고 안 해본 사람들은 저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아까 황금률의 법칙도 내가 한번 이 황금률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명, 1000명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 평균을 한번 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그 황금률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률의 법칙은 반드시 되는 법칙이긴 한데 무조건 이루어지는 법칙이긴 한데 행동했을 때 이루어지는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 리크루팅을 잘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행동으로 한번 옮기셔서 이거를 본인 것으로만 만든다면 리크루팅이 너무너무 쉬워질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질 겁니다. 아까 이 브릿지 역할이 아니라 이제 어드바이저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어드바이저 해야죠. 평생 브릿지 할 건 아니잖아요. 어드바이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마주하면서 그렇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 8월 23일이죠. 8월 23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로 무대에 저 포함 우리 같이 승급을 하신 이현아 국장님 그리고 박승훈 팀장님이 이 승급 스피치 무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애터미 탄생 이래 한 센터에서 3명이 승급 스피치 무대에 올라간 경우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 승급 스피치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게 됐냐면요. 스토리를 보고 뽑았대요. 스토리를 보고 뽑았는데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이렇게 뽑힌 거예요. 뽑혔는데 그래서 승급 이렇게 다 스피치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날렸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센터인 거예요. 이 3명이. 요렇게 승급 스피치 할 건데 그래서 그 승급 스피치 담당자분께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완전히 업됐었죠.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승급 스피치 올라가는 것보다요. 제 파트너 처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 파트너가 무대에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또 너무너무 기쁜 거고 제 파트너의 무대를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감동적인 무대를 펼칠지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줌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장으로 오셔서 이 생생한 감동 우리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팀에서 여러분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속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팀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그 결과가 아니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너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또 감동도 느끼시고 본인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 무대에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안준영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제일 마지막에, 네, 저희 센터에서 3분이 나가신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네, 자랑스럽고, 네, 감동이 있는 그런 센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저도 참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그나마 애터미는 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은 거를 또 잘 습득해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권유하라. 네, 핵심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권유하셔서
네,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메인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네, 사운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운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